저는 올해 72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딸아이 집 앞 벤치에 앉아서 창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5년째입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문이 제게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날 딸아이가 제게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 이제 그만 오세요. 엄마 보면 숨이 막혀요. 일부 마이너스 과거 회상 남편의 죽음. 제 이야기를 하려면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저는 62이었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오늘 날씨 참 좋네 하고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전부였습니다. 23세 결혼해서 4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자식도 딸 하나뿐이었고 남편 없이 사는 법을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그랬어요. 엄마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제가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그래서 딸아이한테 자꾸 전화를 했습니다. 수연아, 저녁 먹었니? 오늘 날씨 춥던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 수연아, 엄마가. 처음엔 딸도 잘 받아줬습니다. 네 엄마 먹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그런데 제가 너무 자주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하루에 대여섯 번씩. 어느 날부턴가 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엄마, 지금 회사인데요. 엄마 아까도 전화하셨잖아요. 그래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딸이 정말 잘 지내는지. 딸은 결혼해서 신도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사위는 회사원이었고 외손녀가 하나 있었어요. 처음 갔을 때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미역국 끓여왔어. 네가 제일 좋아하던 거. 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왜 환영받지 못하는지. 그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엄마, 전화 한 통만 하시면 제가 갈게요. 괜찮아, 엄마가 올게. 네가 바쁜 거 아는데. 사실은 제가 딸네 집에 가 있으면 외롭지 않았거든요. 외손녀 보는 것도 좋았고 딸아이가 저녁 준비하는 거 거들어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 조용한 집으로. 그런데 사위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말은 공손했지만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딸은 그런 사위와 제 사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남편이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이해요? 저는 며느리도 아니고 친정엄마인데 왜 눈치를 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일주일이 너무 길었습니다. 혼자 있는 6일이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또 갔습니다. 약속보다 이틀 일찍. 딸이 현관문을 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딸네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안방에 있었고요. 그런데 문틈으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이제 어떡해? 장모님이 매일같이 오시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 친정엄마인데.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이건 너무해. 우리도 숨쉬고 살아야 하잖아. 당신 엄마 때문에. 나 이제 집에 오기 싫어. 정말이야. 그 순간 제 손에서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소리에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딸과 사위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마. 저는 그냥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딸이 뒤따라 나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나는 짐이었구나. 그로부터 한 달 뒤 딸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그날은 미안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철없었지. 이제 안 갈게. 엄마, 사실은 딸이 말을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엄마 때문만은 아니지만 엄마가 너무 자주 오시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면 돼?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엄마 친구들도 만나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러다 1년이 지났을 때쯤 제가 아팠습니다. 독감이었는데 혼자 집에서 이틀을 앓아누웠어요. 딸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또 짐이 될까봐 참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딸을 3번 봤습니다. 명절 때 그것도 몇 시간씩만. 어느 날 외손녀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선물을 들고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미리 전화는 안 했어요.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이 문을 열었는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수연아, 지유 생일이잖아. 선물 사왔어. 엄마, 오늘은 좀. 그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오늘은 안 돼요. 왜? 생일인데. 시댁 식구들이 다 와 있어요. 엄마까지 오시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잠깐만이라도. 엄마, 제발. 오늘만은 그냥 가주세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선물만 건네주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이 집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미안했어요. 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엄마, 이제 연락 없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건 좀. 제가 먼저 연락할게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딸한테서 연락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명절에 딱 한 번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제가 참다 못해 딸네 집에 갔습니다. 딸이 문을 열었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수연아, 너 아프니? 엄마, 왜 또 와요? 딸이 걱정돼서 왔지. 그때 사위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전화드리기 전에는 오지 말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요. 나는 딸 보러 온 건데. 어머니도 이제 좀 철 드셔야죠. 수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그 말에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딸 보러 오는 게 잘못이야? 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제발. 그리고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오세요. 엄마 보면 숨이 막혀요.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이건 엄마 잘못이에요. 엄마가 너무 무거워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명절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혼자 집에서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 1년 뒤 딸네 집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딸을 보고 싶었거든요. 멀리서라도. 매일 딸네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딸이 출근하는 모습, 외손녀가 학교 가는 모습. 그걸 보는 게 제 하루의 전부가 됐습니다. 가끔 딸과 눈이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딸은 그냥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지나가다 저를 봤어요. 어머, 할머니, 여기 또 오셨어요? 할머니, 혹시 몇 호의 따님이 사세요? 1204호요. 아, 그 집. 참 안 됐어요. 네? 그 집 딸이 암투병 중이라던데. 벌써 2년째래요. 아파트에서 다들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 라고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따님이 유방암이래요. 항암 치료받느라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저는 휘청거렸습니다. 그럼, 그때, 3년 전 딸의 수척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엄마 보면 숨이 막혀요라고 했던 그 말. 딸은 암 진단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그때 이미. 그런데 저는 제 외로움만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힘들다고 했을 때 저는 제 이야기만 했어요. 딸이 문을 닫았을 때도 저는 제가 버림받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딸네 집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봅니다. 문 앞에 앉아 있는 저를. 그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처음엔 화가 났을 겁니다. 엄마는 저번에도 지지번에도. 그러다 이젠 아마 지쳤을 거예요. 어느 날 사위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만 가세요. 수연이가 쉬어야 해요. 얼마나 아프니? 그건 저희 일이에요. 나도 엄마야. 딸이 아픈데. 어머니가 엄마였으면 예전에 수연이 말 들었어야죠. 수연이가 힘들다고 했을 때 그땐 왜 안 들으셨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사위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딸의 말을 들어준 적이 없었구나. 남편이 돌아가시고 제 외로움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딸도 외로웠을 텐데, 아빠를 잃은 슬픔도 있었을 텐데, 저는 딸보다 제가 더 힘들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딸이 엄마, 나도 힘들어요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남편을 잃었어. 너는 아빠만 잃었잖아. 그날 딸의 표정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딸이 아프다고 했을 때도 저는 엄마가 더 아프다고 했습니다. 딸이 숨이 막힌다고 했을 때도 저는 나는 혼자라서 더 숨이 막힌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제 외로움만 중요했지 딸의 고통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는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딸 내 집 우편함에 넣으려고요. 수연아, 엄마야. 이 편지를 네가 읽을지 모르겠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힘들 때 엄마는 엄마 이야기만 했지. 너도 남편 얼굴 보기 싫어할 만큼 힘들었을 텐데. 너도 병원 오가며 무서웠을 텐데. 엄마는 엄마 외로움이 더 크다고 생각했어. 수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이제 엄마는 알겠어. 네가 그만 오세요라고 한 게 엄마를 싫어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네가 숨쉴 공간이 필요했던 거였구나. 엄마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 수연아, 용서는 안 바란다. 그냥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외손녀 지우도 잘 컸으면 좋겠고. 엄마는 멀리서 응원할게. 사랑한다, 수연아. 엄마가 편지를 쓰고 나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14부 마이너스 반전 딸이 남긴 쪽지. 며칠 뒤, 제 집 문 앞에 쪽지가 한 장 꽂혀 있었습니다. 딸의 필체였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사실은 제가 아프다는 걸 엄마가 알면 엄마가 더 힘들어 하실까봐 말 못했어요. 엄마는 아빠 잃고 너무 힘들어 하셨잖아요. 거기다 딸까지 아프다고 하면 엄마가 감당 못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엄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지키고 싶어서. 엄마가 자책하지 않게. 5년 동안 문 앞에 앉아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매일 봤어요. 보고 싶었어요. 안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 약해질 것 같았어요. 엄마 품에 안기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항암 치료받으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엄마가 문 앞에서 기다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저기 있어. 나는 이겨내야 해. 그 생각으로 버텼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 판정 내주셨어요. 다음 주 일요일 집으로 오세요. 지유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저도 엄마 손잡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저는 그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결말 마이너스 깨달음. 일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딸네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또 누르려다 말고 손이 떨립니다. 5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배웠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곁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상대방이 숨쉴 공간을 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딸도 배웠을 겁니다. 혼자 아파하는 게 진짜 보호가 아니라는 걸, 마음을 여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서로를 안아줄 수 있으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딸이 울고 있습니다. 저도 울고 있고요. 외손녀 지유가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한참을 현관에서 안고 울었습니다. 사위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서로 상처 주고 미안해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함께 가는 게 가족이라는 걸.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만은 부디 너무 늦기 전에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혹시 지금 당신에게도 열지 못하고 있는 문이 있지는 않나요?